SNS가 너무 어려워요. 하기 힘들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남보다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게 지금 SNS라니까. 저는 SNS 무슨 강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저 보신 분들이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SNS 전문가도 아니고요. SNS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뭐 마케팅 교육도 하고 뭐 사업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라방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인스타그램에서 라방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높아졌겠죠.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제 파이는 커지고 있고. 왜? 나이 50 먹어서도 이렇게 라방을 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스타일대로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눈 신경 쓰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그 썩을 놈이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주는 남눈 신경 쓰면서 남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살지 마세요. SNS는 그냥 나를 그냥 내 실상을 그냥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막 비즈니스처럼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냥 열심히 많이 적극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고 있다. 댓글창이 제가 너무 격했나요? 격했다면 또 뭐 죄송합니다. 식당하는 사람의 인스타 계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식당하는 사람의 인스타 계정은 고객이 오늘 맛있게 드시고 지나간 빈 그릇만 잔뜩 있는 식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저는 법인의 대표로서 경영을 하면서 카페와 식당을 이제 운영하지만, 제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나 제 직영으로 저 혼자서 식당을 한다면 저는 그러겠어요. 오늘 내 인스타그램에다가는 나는 식당 사장이야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식당 사장으로서 오늘 내가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겠어요. 오늘 아이 식기 새로운 거 구해왔어요. 뭐 저희 이전에 뽀로로만 있었는데 캐치티닝도 사왔어요. 이제 캐치티닝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메뉴도 올리고, 또 고객분들이 예약하신 그 예약 내역도 한번 올려보고, 또 식사 맛있게 하고 가셔가지고 빈 그릇이 싹싹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한번 올려보고, 식당을 하는 일상, 이 식당이 움직이는 일상을 올리는 게 가장 좋죠. 네. 나라는 브랜드가 움직이는 일상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죠. 손님들이 와 계신 거,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잖아요.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계정 전체를 보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식당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이 식당,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를 보고 그걸 내 식당까지 찾아와서 먹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만큼 봐야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런 흐름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먹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먹는 거 올리신 그 인플루언서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광고 계약하고 또는 그런 분들이 찾아줘야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를 키우시면 돼요. 식당 주인으로서. 어떤 식당 주인,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종목의 주인인지. 심장 쿵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쿵 하셔야죠. 감사하시다고 말하셨으면 실천하셔야 되는 거고. 대표님, 지난번에는 과거가 제일 좋은 재료로 가셨는데 아까는 과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다 하셔서 헷갈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안 알리니까. 자기를 안 알리고 계시니 지금 당장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부터 알리세요. 과거까지는 아직 얘기 안 해도 돼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확히 리와인드 시키면 아직 과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현재랑 미래만 얘기하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기반이 다져졌어. 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한테는 나 예전에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이런 경력 가진 사람이야. 또 예전에 이런 성과도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들이 양념처럼 들어가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과거는 필요 없고 현재 미래만 다뤄라. 이 얘기 아닙니다. 또는 과거가 좋은 재료이니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시작해서 현재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낯선 사람들 내 사람으로 사귀고 싶다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습의 매력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필요성, 이것들로 막 사귀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친구들이 늘어났다 싶으면 내 과거의 커리어나 경력들도 활용하시는 게 너무나 좋죠. 있는 모든 걸 쓰셔야 되니까. 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전 타겟층이 아이고 이거 확 넘어갔다. 어디 갔냐? 아, 그 사이에 많이들 올리셨구나 댓글을.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을 중지해놔가지고 정지시켜놔가지고 지금 여기다 찾았습니다. 전 타겟층이 40, 50대 분들인데 그분들은 인스타를 많이 안 하시고 소통이 좀 힘들어요. 그럼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해야죠.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뭘까요? 뭐 그분들하고 소통하는데 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네,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좀 더 돈독한, 그러니까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모객하고 싶다고 한다면 타겟층 자체가 인스타그램을 잘 아는 타겟층이다. 그럼 그분들이 잘하는 쪽으로 신규 고객을 모객하는데 좀 발을 뻗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저는 실질 인맥 기반으로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결국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만난 분들, 페이스북에서 처음 만났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오프에서 만나요. 그래서 실질 인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실질 인맥들이 저를 경험한 평판을 온라인에 알리고 SNS에 알리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신뢰감을 얻고 저를 알게 되고, 이런 형태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똑같은 5천 명의 팔로워라고 해도 저의 팔로워의 충성도나 어떤 밀접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 또는 고객의 후기, 인스타에서 특별히 짬을 내어 게시물을 올린다면 두 개 중 무엇이 득일까요? 물론 두 개 다 하면 좋겠죠. 고객 경험은 기존 고객과 거래했던 좋은 경험담은 있잖아요. 판매 가능성이 2000% 높아지게 만드는 양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데 이 필요한 사람을 사귀려고 해. 또는 누군가한테 어떤 투자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 제안받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휘님이 C라는 사람한테 투자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B라는 사람을 이 C라는 사람도 알고 있어.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내 평판을 되게 좋게 얘기했어. 경험담을. 야, 내가 A라는 사람, 나휘 C라는 사람 경험해봤더니 그 사람 인품이 진짜 좋아.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투자해야지. 그러면 이 C가 투자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죠? 우리가 고객과의 후기, 고객이 남긴 후기나 고객과의 경험담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다른 고객들에게 구매 확률을 크게 높여주고 2000% 이상 구매 발생률을 높여주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여러분은 남들 후기 보면서 더 이렇게 구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새로운 컨텐츠랑 고객의 후기는 좀 다른 영역이죠. 아예 다른 영역이죠. 역할이 서로. 새로운 컨텐츠도 하셔야 되고 고객의 경험담도 하셔야 되는데 고객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의 신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고, 새로운 컨텐츠는 기존 고객이나 또는 신규 고객에게 뭔가 신선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거고.
당연한 말을 하는데 뭐 박력 있고 두들겨 맞고 무슨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이 라방을 본인이 안 할 건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얼마큼 시간 낭비예요. 뭐 내가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나가야지 못 털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 숫자 10명이어도 저는 좋아요. 예. 라방 10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 라방에 지금 이거 뭐 안 하실 분들 나가세요. 쓸데없는 사람들 나가. 내가 막 이런다고 이 인간 싸가지 없네 하고 나가는 분들 벌써 지금 5명 있어요. 좋아.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 만나야 될 고객들을 만나는 거지 만날 필요 없는 고객들한테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이 라방이 10명만 있어도 된다니까? 근데 이 10명은 날 너무 필요로 해. 나도 이 10명이 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 10명씩 10명이 늘어나서 정말 찐 100명이 되고 찐 1000명이 돼요. 그러면 10,000명 들어가 있는 라방은 게임이 안 돼. 그렇게 1000명 들어가 있는 라방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방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저 라방 한다고 막 알려주세요. 이런 라방 아니에요. 이 라방은 빨리 나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라방이에요. 어차피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전 본업으로 하는데 라방 이렇게도 하기 싫어요. 대표님 본받아야 되겠어요. 반성. IMB님, 제가 빈님 그 영상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제가 많이 본다는 건 제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전 패션 쪽 일을 오래 했는데 제가 그 정도 뛰어난 감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뭔가 심미적인 영역에서 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듣기 좋으시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노블한 매력도 있으시고 또 센스도 있으시고 팁도 되게 잘 주시고 분위기도 매우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타까운 건 아까 심하게 얘기했지만 여왕개미가 알을 낳듯이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강박에 너무 시달리세요. 그래서 빈님이 가지고 계신 IM 빈님이 가지고 계신 본 매력을 그 노블하거나 또는 조금 더 센스 있고 매력 있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참 보기 드문 캐릭터인데 캐릭터 존재로서의 자기를 좀 매력 있게 살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을로서 지금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고 한다면 내가 갑이 대해서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을의 영역에서 자꾸만 컨텐츠를 갖다 바치는 형태로 하세요. 제가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방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컨텐츠를 열심히 생산해서 바치는 형태로 살고 계세요, 지금. 근데 아까 우리 복아름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만의 특징이 있고 자기만의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끌어가는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한테 컨텐츠의 점수를 받아야 돼.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돼.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매일매일 묶여 사니까 재미가 없죠. 딱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표정, 똑같은 미소.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을 때 잘 터진 거 요즘 좀 안 터지는 것 같으면 다시 가져오고. 제가 귀신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똑같이 하시거든요. 왜 남들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야지. 예, 브랜드라는 건 유니크한 거고 유니크하다는 건 나다운 거고 나다운 건 나처럼 하면 되는 건데 왜 남처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뼈를 때리는 겁니까? 당연한 얘기하는 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다르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 예, 페이스북은 정말 그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고 또 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스타는 카피 중심, 이미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인스타그램 법인 계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인스타그램 법인 계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계정이나 개인 계정이 인스타그램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니까요. 네. 본 계정을 두고 컨텐츠 계정을 따로 만드는 건 별로일까요? 자, 본 계정을 컨텐츠 계정으로 계속 쓰시고 본인이 그냥 자기 다른 계정 만들고 싶으면 개인 계정 만드세요. 본 계정 두고서 컨텐츠 계정 따로 만들지 마시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학원은 어떤 걸 올려야 할까요? 우선 인스타를 알아야겠어서 산책하는 거라도 올리고 있습니다. 학원은 어떤 걸 올려야 할까요? 학원은 뭘 올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원의 가장 큰 목적은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학원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 학원에서 나온 성과라든지 이 학원이 자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올리시는 게 좋겠죠. 그 사이에 짬짬이 뭐 원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매력도 좀 발산하시고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뭐 허당 같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좋죠. 힘 빼고 하세요, 여러분.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짝가게 PD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따라 선생님 페북하고 인스타 동시 공유가 좋은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공유할 때는 그냥 동시 공유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글 쓰고 인스타그램에 복붙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글 쓰고 페이스북에 복붙 하거나 양쪽 다 올리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여전하더라고요. 예, 블로그로 재벌되신 분들 많죠. 제주에서 카페를 하는데 인스타로 고객을 늘리고 싶어요. 저도 늘리고 싶어요. 제주 카페가 잘 안 돼요. 미치겠어요. 중문에 있어서 중문에서도 바닷가 근처 아니고 안쪽에 있어가지고 제주도 서울의 모습 때문에 미치겠어요. 잘 되겠죠.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추가로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소통하는 건 먼저 방문해서 댓글, 팔로우 등 방법 외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있지만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이에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난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포스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 거를 보시면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맞는, 그러니까 뼈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제 주변을 맴도시는 분들도 많지만 팔로잉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 나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야 라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캐릭터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피드에 고객들의 리뷰를 추려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리뷰만 추려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 리뷰를 사연이다. 나한테는 그 리뷰가 우리 고객이 이렇게 해주신 사연이잖아요. 오늘은 이런 리뷰를 받아서 너무 감동이에요. 라든지 이런 코멘트 달면서 함께 올리시는 게 좋죠. 매출 상승 기대 효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나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돈에도 성격이 있더라고요. 돈은 무서운 거죠. 모든 데는 이유와 성격과 캐릭터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선생님 간지나게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페북에 피드 올리면서 인스타에도 공유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페북에 피드 올리면서 인스타에 공유하는 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제 팔로워들이 보겠죠? 대표님 아직 어떤 가게를 열어야 할지 잠시만요. 지금 페북에 피드 올리면서 인스타에도 공유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를 물어보셨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페북에 글을 올리고 나서 그걸 블로그에다 복붙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뭐 상위 노출이나 이런 거에 걸리고 저품질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페북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제가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늘려나가는 게임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따위가 어떤 로직과 알고리즘으로 제 계정을 보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친구 많이 사귀고 친구들이 나 좋아해주고 나도 친구들 좋아해주고 우리가 맨날 재밌게 놀고 있고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 그럼 페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애들도 나 같은 사람은 오 파티 피플인데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얘는 좀 잘 노출시켜줘야 되겠다. 노출량 더 늘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다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반응도 높은 게시물이 도달률도 높다. 노출량도 많아진다. 맞잖아요. 그럼 어떤 게 반응도예요? 사람이 눌러주는 게 반응도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하고 노는 데 집중해야 돼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는 팔로워가 안 생겼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해시태그 하나도 안 쓰는데 팔로워가 빨리 늘어나면 비정상이겠죠. 대신
이렇게 찐으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찐이잖아요. 저는 찐을 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찐인 관계인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무서울 게 없죠. 대표님 아직 어떤 가게를 열어야 할지 모르는 일인입니다. 대표님은 이커머스 전문 경영인도 하시고 수제화 사업도 하시고 지금 법인으로 요식업도 크게 하시잖아요. 분야를 바꾸게 되신 계기나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 전문 영역은 경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외식업이나 이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 분야가 아닌 이상은 저한테는 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하는 또 분들하고도 만나서 우리 새로운 거 해볼까 하다 보니까 외식업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제 거 못 보셔서 또 써요. 초딩맘인데 공예 설명하고 싶고 디지털 드로잉 좋아하는데 처음엔 그림만 그리다 공예도 그리다 아이들과의 일상도 올리면서 너무 잡다한 것 고민인데 결국 제가 엄마인데 이대로가 될까요? 제 인스타그램도 잡다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그림도 그렸다, 글도 썼다, 오늘은 뭐 청와대 갔어요 이런 것도 했다가 막 되게 잡다하죠. 그죠? 로타님 잘 들으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내가 무엇을 올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향해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올리지 않는 컨텐츠들만 존재하고 있느냐 내 피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가 존재하느냐 내 피드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과의 일상을 기록하려고 올리는 컨텐츠도 올려도 돼요. 그리고 내일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 그림에다가는 박종윤 씨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싶어. 이 사람이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자기 얘기처럼 공감하고 누를 거야. 그리고 이 사람과 비슷한 지금 상황이 있는 사람도 이 그림 보면 위로를 받으면 누를 거야. 이런 타겟이, 대상이 분명한 컨텐츠를 올리느냐, 이 부분이죠. 아시겠죠? 뭘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IMB님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라고 아까 그 말씀 때문에 댓글 달으신 것 같은데, 예, 생각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주저하진 마세요. 뭐든 해도 됩니다. 김차연, 전 지옥으로 가고 있군요. 네, 본 계정 놔두고 컨텐츠 계정 따로 만드는 거 하지 마세요. 본 계정의 컨텐츠를 많이 담으시고 개인 계정을 차라리 따로 만들어. 선생님 오늘 라방 몇 시에 종료 예정일까요? 그냥 뭐 끝내고 싶을 때 끝내겠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그 후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연차가 쌓여도 10명 중에 1명의 느낌이 싫어요. 독보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땅 따먹기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스피치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나만의 방식의 스피치 강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진 가장 강점의 스피치 스킬이라든지 멘탈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세가 가장 잘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소집단, 코어 집단 하나를 확실하게 파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의 신적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존심과 자아가 이제 되게 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땅을 넓혀나가는 게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지금 비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얘기할게요. 투자 제안서 IR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스피치 강사로서 이름을 떨치는 거에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이걸로 돌을 트고 다른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냥 아나운서 출신 스피치 강사 중에 하나가 안 되려면 누구를 위한 스피치 강사인지, 고3 수험생을 위한 수학 강사인지 아니면 재수생을 위한 수학 강사인지 뭐 이런 게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처럼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여러분 지금 뭐가 담겨 있죠? 존재, 인물, 사람, 타겟이 담겨져 있어요. 자꾸 상품 중심 또는
현상 중심, 뭐 어떤 생산물 중심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감 잡았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 근데 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벨르에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시설 성과 자랑할 수 있는 솔루션, 교육적인 매력, 허당 같은 매력, 힘 빼고. 예, 맞습니다. 어우, 글이 너무 많이 가 있구나. 네, 지금. 네네, 목표 대상 읽지 말고 심장 떨리네요. 저도 이미 이게 부계정. 자, 모르겠고. 자, 잠깐만요. 뭔가 지금 중요한 말이 지나갔어. 1만 팔로워가 저도 모르게 준비 없이 되었어요. 참 감사한 행복한 고민인데 주문이나 문의 등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인스타를 잘 못하는데요. 직원 채용과 같은 사람의 확장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 기준이 뭘까요? 저 지금 벌써 하셨어야죠. 이 양반 큰일 난 양반이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운이 좋든 뭐 실력으로 됐든 뭐가 됐든 1만 팔로우 2만 팔로우 뭐 팔로우를 만들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네. 이 거래 왜 일어났죠? 인스타그램 잘해서 일어났어요. 그럼 핵심 역량은 뭐예요?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그 거래 처리하느라고 인스타그램 못해요? 핵심 역량 무너져요. 그럼 앞으로 발전하겠어요? 망하겠죠? 자, 언제 사람 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착한님, 언제 사람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 쓰셔야 됩니다. 네. 좀 전에 빠바박 했던 말 잘 들으세요. 인스타그램 덕분에 거래가 생겼고 거래 때문에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못한다면 인스타그램 때문에 이 거래가 생긴 건데 핵심 역량이 무너지는 거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 때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00만 원 열심히 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아깝게 80만 원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투자예요. 인스타그램을 계속 잘 하셔야죠. 소통을 위해 라방을 하고 싶은데 말을 버벅거려서 망설이시네요. 라방 하고 싶으면 라방하세요. 소통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라방이 너무 하고 싶으면 라방을 하세요. 그럼 사람 숫자가 적어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소통하기 위해서 라방할 거야. 잘 못하겠어. 근데 난 이게 말이 어려워.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 너무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하면 돼요. 성인이 된 다음에 회사 생활 하는 게 아니면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아무한테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누구도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막 하세요. 100일 걷기 프로젝트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비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와, 정말 뜬금없이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일단 들어오신 질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일 걷기 프로젝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네. 100일 걷기 프로젝트를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드신 건지를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그 누구가 그걸 보도록 그리고 그 왜가 공감되도록. 저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밖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76명 계신데 이 중에서 절반은 저한테는 찐이죠. 작가이면서 1인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계정을 나눠서 따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차별점을 줘야 할까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하나의 계정만 하세요. 제가 왜 한숨 쉬냐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한숨 쉬냐면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요. SNS를 하기 전에 SNS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SNS가 뭔지 알면 다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질문을 현상적인 수면 위적인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SNS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강력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분야별로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3개, 4개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다 신경 쓴다? 여러분 동시에 3가지 일을 하는데 3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페이스북 계정 하나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면 저는 딱 하나밖에 안 해요. 하나만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어차피 양쪽 계속 겹치게 돼 있어요. 그 뭐 한 달 동안 라방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라방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거칠게 하자입니다. 거칠게 하자가 무슨 뜻이냐? 그냥 나답게 하자. 예. 뭐 인스타그램이 제시하는 톤앤 매너나 애티튜드 같은 거는 모르겠다. 예.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난 나답게 하자. 그래서 할 말 그냥 쭉쭉 하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직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방식이 서운하거나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면 돼요. 나가면 돼. 나도 그게 좋아.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주 좋아요. 짱 좋아요. 보이차입니다. 맞아요. 은유하지 말고 직설하라. 맞습니다. 지금은 은유나 비유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예. 오늘 나가라는 말 많이 나오죠. 네, 진짜 그걸 원해서 그래요. 나는 그냥 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막 그러는 거 너무 되게 싫어요. 예.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려면 같이 땀 흘리고 피 튀기면서 막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막 진흙탕에 구르듯이 이렇게 있어야지. 난 야전이 어울리는 사람이지. 그렇게 뭐 브라운관 밖에서 지켜보고 강당 밖에서 지켜보고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그런 거 어울리는 스타일 아니에요. 헤어에라님 이래서 열광하는군요. 네, 이래서 열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그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인생 살 거 아니잖아요. 전 저 좋아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인생을 살면 되니까. 예, and did it my way. 선생님 금주 이제 안 하시나요? 만난 거 또 먹으러 가나요? 조만간 회식이다. 차윤아 기다려봐라. 저는 광란의 뽀로로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약주 드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오늘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자, 어디 다 똑같으면 박지원 선생님만의 매력이 없죠. 그럼요. 저는 근데 일부러 남하고 다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 수위가 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곤란을 드리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수위를 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조심하고 너무 눈치 보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 그건 제 인생을 저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귀여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은 금지어가 되었사옵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진짜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못 해주잖아요. 반응을 못 해주면 또 미안하잖아요. 이 회오리가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 정도로 끝내세요. 괜찮다. 제가 돌려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 하거든요. 좋죠. 회식 좀 전에 이제 김차윤 님이 선생님 금주 끝나셨나요 하신 분이 이제 저희 회사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서. 네. 진짜 담고 싶은 마인드예요. 도도마미 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밀크시슬 먹고 있을게. 내가 가진 매력이 포인트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절대적 매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들을 중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울리면 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죠?
절대적인 매력은 없지만 상대적인 매력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니까. 자꾸 나가라고 하시는데 인원이 자꾸 늘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나가요. 좀 나가요. 이게 별로 재미없는 방입니다. 반응해 주시면 돼요. 아, 쓰러진다 진짜. 선생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사람을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혜린 원장님. 저는 일단 제가 사람을 뽑지 않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예, 저는 제가 직접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뽑으시죠. 나중에 이제 그분들 뽑은 다음에 인사는 나눈 편이고요. 어떤 사업 부분이든 다 그래요. 외식 분야도 그렇고 뭐 다른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하지만 제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건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태도와 자세. 이 사람이 이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그 태도와 자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얼마만큼의 인품인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함께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죠. 1억짜리 규모의 시장은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시장 규모가 너무 작으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기왕 파이가 큰 시장에 진입해야 하나 싶고 그래요. 현재는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책과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 시장이 계속 줄 것 같아서요. 1억짜리 규모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총 거래액이 1억일까요? 아니면 내가 낼 수 있는 잠재 매출이 1억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잠재 순이익이 1억일까요? 이런 것부터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창업 준비입니다. 화이팅! 그거 더 먼저 준비해보세요. 곧바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창업 준비라는 건 여러분, 세상을 먼저 제대로 보는 눈부터 키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사업하는 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일하는 수준과 사업하는 수준은 굉장히 달라요. 매번 느끼는 건데 쌤 옷 어디서 사세요? 우리 아들 사주고 싶어요. 아드님이 50세인가요 혹시? 이 옷은 어디서 샀지? 이 옷 어디서 샀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가끔 혼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 걸 후기에 남겨서 스트레스가 되네요. 이럴 때 제 응대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상대방이 혼냈다고 느꼈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단호하고 엄격한 거랑 상대방이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냈거나 세게 혼냈어 라고 느끼는 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저쪽에서 당연히 나 되게 혼났어. 기분 나빠. 저 사람 나한테 화냈어.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쁜 거 후기에도 올리는 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 응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칠 때 단호하고 엄격하게 또는 해야 될 걸 딱딱하게 지금 저처럼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 혼났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냈어. 이렇게 느끼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내가 뭔가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영역이죠. 제가 진짜 많은 사내교육도 해보고 사회교육도 해보고 수업도 해보고 해봤는데 진짜 그래요. 그건 내가 바꿔야 돼요. 고객에게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하나 적어도 최소 30분 1시간이 걸려요. 보면 별게 아닌데 제 마음을 술술 써내려갈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곳에다가 쓰는 글, 노트 필기 그 앱에다 쓰는 글, 이런 리갈패드에다 쓰는 글, 그 각 계정별로 쓰는 글 합하면 하루에 적어도 제 안에서 나오는 글은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개의 글을 쓸 때 20분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많은데도 20분 이상 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냐면 저는 먼저 글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만 기억해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거야 이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글로 써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본 다음에 맞춤법 틀렸으면 그때 가서 고쳐요. 네, 여러분 리포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투자 제안서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계정에서 여러분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한테 오늘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술술 써내려가는 방법이에요. 좋은 글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지 마세요. 좋은 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춘문예에서 평가받은 좋은 글이 있고 내 친구가 읽고서 반가워하는 편지가 좋은 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즉 이 글의 주인이 있는 글, 그 사람이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심사를 보고서 점수를 매기는 데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글이 좋은 글이겠죠. 근데 여러분의 SNS 계정은 누군가한테 심사받는 그런 계정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영광이에요. 오늘 정말 최고라방.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라방을 제 스스로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경험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좋았어. 합시다, 그렇게. 지읒, 니을 멋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을 안 하고 참습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뭐가 차윤이는 뭔가 태도, 아유, 김차윤은 뭐 어디 가도 추천할 만한 사람이지. 제일 진우주 대표님 야냐냐냐냐 벚꽃입니까? 행복 라이프님 선생님 책 표지 색깔 바꿔서 스페셜 에디션 한번 내주세요. 싫어요. 그냥 노란 책은 노란 책이에요. 오늘도 옷이 예뻐요. 산지 3년 됐어요. 맨날 보시는 그 옷이에요. 남자 옷 쇼핑몰 해주세요. 싫어요. 의류 쇼핑몰은 이제 싫어요. IMB님 대표님 고객들에게 나의 빈틈을 보이면 안 되나요? 언젠가 나의 부족함을 보일 필요 없다고 하신 기억이 나서요. 아, 지금 제가 말을 전달하는 게 많은 부분이 조금 오해나 이렇게 곡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빈틈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답게 빈틈 보이는 게 더 매력이 있죠. 오히려 완벽하면 빈틈 그 매력이 없죠. 빈틈 보이셔도 됩니다. 뭐 그 우리 도리맘님은 맥주도 마시면서 막 남편하고 싸운 것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시던데 인기 많던데요. 빈틈 보이시고 뭐 올리셔도 됩니다. 예. 나의 부족함을 보일 필요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위로는 할지언정 그런 거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아마도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빈틈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맨날 노래 부르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 강탄맘님이 제 팬클럽 계정을 만드셨어요. 만들어도 되냐라고 DM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저한테 이런 거 해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인생이니까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 강탄맘님이 제 팬클럽 계정이라는 게 제가 이런 걸 갖다니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팬클럽 계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팬클럽 계정이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강탄밤님처럼 저한테 나 너 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숫자가 10명이든 15명이든 여러분끼리 그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놀면서 소통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면서 식사도 좀 하시면서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그래 하나밖에 없는 팬클럽이니까 가서 밥이라도 사줘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박종윤을 막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저라는 사람의 공통분모로 만나신 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돕고 아끼면서 진짜 그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드려요. 업계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1억 규모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1억 규모인지 정확하게 물어볼
걸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건 시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규모, 10억 규모다. 그럼 이 10억 규모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들어가는 시장 전체의 거래액, 즉 내 경쟁사의 매출까지 다 합쳤을 때 총 거래액이 약 10억 정도 규모냐, 아니면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욕심낼 수 있는 수준의 목표 매출을 잡을 수 있는 게 10억 규모라는 뜻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해서 정점을 찍으면 10억은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0억 규모냐, 이 규모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제 방식을 좀 더 순화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꾸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당신을 사랑은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을이라는 그 김성호 씨, 가수 김성호 씨의 이별이라는 아주 옛날 노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나 너 이해해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이해해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한다는 말을 안 해요. 네, 공감이나 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상대방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좀 엄격하게 했어도 그걸 혼난다, 화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 2년 동안 방송, 출판, 기업 강연 등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의리 입장으로 가백에 사용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저한테 크게 남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또 계획한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좋은 기회로 다 해봐서 약간의 현타가 온 시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 시점에 현타가 오는 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뭐 여러분, 현타라는 말은 사실 저가 생각하기에는 허무, 허무한 거, 허탈한 거, 이렇게 뭔가 공허한 느낌들이 올 때 현타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허함은 언제 느끼죠? 말 그대로 비어있을 때 느껴요. 무엇이 비어있을 때? 내 안이 비어있을 때, 내 옆이 비어있을 때, 내 앞이 비어있을 때, 그 비어있음을 느끼는 거죠. 즉,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지 못함을 느낄 때 비어있는 거예요. 특히 이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뭐냐면 주인공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는 팬덤을 또는 나와 함께 해주는 끈끈한 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느낄 때 현타가 와요. 허탈하고. 근데 이수민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데 늘 방송국의 어떤 무대에 잘 맞춰서 잘 해내야지라는 자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한다면 아까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IMB님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약간 노블하신데 그 소수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사나 어떤 여러 가지 전시나 뭐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서 규모 있는 게 말고 이수민이라는 사람을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림이나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거기에 좋아해주는 분들과 만나는 시간, 그분들을 위한 소규모의 뭐 공연이라든지 그분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 그분들과 함께 그냥 성과적 목적 없이 비즈니스적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들도 조금씩 늘려가시려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일어나고 저절로 벌어지는 형태의 체질 개선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갑과 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갑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체질이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항상 반듯하게 상대방이 이렇게 원하는 스펙을 맞춰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따라주거나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해주거나 이런 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11시 40분이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74명이 남아 계신데 정확하게 59분에 끝내겠습니다. 음, 6개월 뒤에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죽어야겠어요. 지금 사세요. 왜 죽어요? 내가 웃겨가지고 진짜.
의류 쇼핑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박종윤 쌤, 싸이월드나 올해 뭐 빈틈으로 보면 빈틈으로 보일 수 있겠죠. 짜자잔잔잔잔잔. 아, 믿음의 증거를 57페이지 때문일까요? 우리 김영선님께서 아까 IMB님 말씀에 이제 노란 책 57페이지 때문일까요? 비즈니스에 있어 상대가 믿음의 증거를 요구한다고 놔주자고 약한 틈조차 보여줄 필요가 없다. 예, 뭐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히 동업관계, 계약관계 뭐 이런 상대에게 나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또는 아주 일차적인 영역에 대한 빈틈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되죠. 예, 그런 과거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약점이 됩니다. 팬클럽 계정. 저 오늘 박종희식 강의로 자매님 두 분 인도했잖아요. 와, 드디어 이렇게 종교가 완성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또 질문이 있으니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 계정 통해 손님들이 오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 열심히 저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인스타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직 미비해서요. 지금 아이들 보면 제주시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 제주도에 내 친구 100명 만들기부터 할 것 같아요. 제주도에 나랑 친한 친구 100명 만들기. 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블로그를 하든 상관없고 내가 이 친구 정도면 친한데 하고서 여기다가 100명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그걸 인스타그램에서 만드는지 제주도 사는 로컬 사람 100명 만들기. 예. 이거는 인스타그램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관없이 제가 실제로 컨설팅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도움이 안 되나 보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 카페 오너시라고 한다면 내 카페잖아요. 저라면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와 함께 소통하는 제주도에서 좀 친하게 소통하는 100명을 만들겠습니다. 그 100명은 다 내 카페를 경험했겠죠. 만들어지는 사이에. 선생님 강의는 언제쯤 들으면 좋을까요? 아직은 제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뭔가 더 이루고 경험하고 더 앞에서 찾아뵈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육아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지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강이든 강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매달 들으신다. 그러면 35명이면 얼마야? 5, 25, 30, 1750만 원. 1750만 원. 부가세 빼고 1750만 원 정도가 매달 35분이 제 수업을 현장 강의를 이제 신청하고 들으시면 회사에 매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책이 있으시면 책을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고 제 수업 들어오시면 제가 또 듣고 나서 계속 복습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나 제가 하는 수업이나 제가 쓴 책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어. 이제 드디어 갑자기 학생에서 사회인이 된 거야. 이제 진짜 내 앞가림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 누구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 자신 있게 말해요. 누구도 완벽히는 아니겠지. 누군가는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성과 성장부터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의 태도, 자세, 생각의 구조, 관점 이 체질이 먼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수업을 듣고 뭐 저 그런 거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충심으로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 책을 먼저 읽으세요. 제 수업을 먼저 들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나서 다른 걸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보게 될 거예요. 주체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이거 진짜 광고가 아니에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50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를 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번에 클래스유랑 인터뷰하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내 수업이, 내 강의가 가장 앞자리에 있는 기본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모든 공부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와, 감동이다. 노랑하트.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우와, 우와. 그럼 이 팬클럽 멤버분들의 이름은 노하인가요? 노하? 노랑하트? 재밌네. 우와, 멋있다. 노랑하트. 모임을 가지려면 몇 명 정도가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이 참 재밌어요. IMB님, 앞으로 이런 질문을 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모임을 가지려면 몇 명 정도가 좋을까요, IMB님? 정답은 내가 만나고 싶은 숫자만큼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만큼입니다. 끝. 점점 늘어나네요, 진짜 접속자가. 목포분들 안녕하십니까. 옥장판 팝시다 나왔고 입간판도 만들어요 나왔고. 아, 갈 때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매출 목표가 있는데 매출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대강은 알겠는데 분석은 정확하게 해야 실행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분석 항목이 있을까요? 지금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모르겠지만 매출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매출 내는 이유는 목표 이익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그럼 그 이익을 내기 위한 매출, 그 다음에 빼기 비용, 이 비용에 대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비용은 크게 고정비가 있고 유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유동비 굵직한 거 빼고 나머지는 오늘 잡다하게 들어가는 회식비라든지 뭐 이런 판관비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쪽에 정리하면 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매출 부분은 또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저희 서울앵무새 성수동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매출 분석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잡냐면 홀 매출, 그러니까 오셔서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배달민족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이용하시는 분들, 이 네 부류의 고객분들이 다 구매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건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과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각각 목적 매출을 따로 두겠죠. 따로 두고 그 목적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다른 행동들을 하겠죠. 어떤 영역인지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매출 분석의 기본은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구분하는 겁니다. 친구 만들기 100명 맞습니다. 100명 정말 새로운 해답입니다. 바로 만들겠습니다. 제주만호 카페님 진짜 맞아요. 제가 17개 카테고리에 81개 회사를 공식적으로 컨설팅했어요. 지금 저는 컨설턴트에서 은퇴했지만 좋은 컨설턴트는 컨설턴트한테 종속되게 하지 않아요. 좋은 컨설턴트는 컨설팅의 목표를 컨설턴트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만 딱딱 찍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제주 만호 카페님한테 왜 그런 원포인트 레슨을 드렸냐면 인스타그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좋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단 나는 제주도라는 섬에 카페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 카페의 존재를 아는 100명을 만들겠어라는 노력의 방향을 바꿔 잡으시게 되면 훨씬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지도를 넓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도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아이고야, 어깨가 쑤시다. 노랑풍선 제작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노란 하트만 써. 온라인 강의도 있으시나요? 네, 매달 하는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라방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녹화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해드려요. 따단 따단 따단. 그래서 남편 선생님 강의 끌었어요. 제가 다 기대드려요. 예전에 그 뭐야, 더워. 예전에 그 남편분 아내분 따로따로 오신 경우도 있고, 파라과이에서는 부부가 2달간 가게 문을 닫으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달은 남편분이 한 달은 아내분이 들이고 가신 적도 있고, 파리에서도 숙박업 하시는 분이 매장 맡기고서 오신 적도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아드님 데리고 오신 분도 있어요. 수업 아드님 들려주신다고. 뼈향기. 제가 팬클럽이라니요? 감사합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요즘 매일매일 행복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응원하고 무조건 힘내라고 말하는데, 그 응원하고 힘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 마음이 담겨있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참 그래도 살만 나겠죠. 저는 그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날 봤을 때, 아, 저 사람이면 나한테 진짜 마음 담아서 힘내라고 말해주겠지? 힘내게 해주겠지? 뭐 내 생각을 해주겠지?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노화? 아, 노화 이거 괜찮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죠. 팽아를 이겨봅시다. 여러분, 노화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노란 하트는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대표님의 강의를 못 들어봤지만 개인 미용실에서 4호점이 되어 가맹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어떤 공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미용실에서 4호점이 되어 가맹 사업을 준비 중인데 어떤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십시오. 촬영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촬영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노화. 아, 좋다. 그래. 다 해보세요. 뭐든.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등록하시는 고객님들은 장기간 얼굴 보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혜택을 계속 달라고 우기시는 분들, 소위 진짜 진상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진상이란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방금 여기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계속 달라고 하신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왜 들어주세요? 안 들으시면 되죠. 그 말 안 들어주면 나갈까봐 겁나서 들어주고 계세요? 듣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라방도 싫으신 분들 나가라고, 안 맞으면. 우리 센터랑 맞는 손님들을 늘려나가셔야 기존 손님들도 더 재밌게 운동을 하시고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더 좋은 분들이 오세요. 우리 센터랑 맞지 않고 우리 센터 색깔을 흐리는 분들을 제거하는 데 용기를 가셔야 돼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농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잡초도 같이 놔두면서 좋은 농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원칙을 정확하게 강조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내보내 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본인 스스로 갈팡질팡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요. 답 없어요. 현재 상태 이분들이 나갈까봐 무서워하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건 내가 지금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술 안 먹으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계속 술 먹는 거랑 똑같아요. 100명을 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어렴풋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100명을 내 옆에 편으로 둔 사람으로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훨씬 더 유리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온오프라인 학원이에요. 각 매출 파이프라인을 구분하고 지출 비용 계산하는 것부터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자, 이제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청담동 JYP, 청담동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JYP도 이제 싫어요, 저. 저는 그냥 제 책이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업도 고결한 수업이었어요. 고객이 결정한다는 그 뜻으로. 그리고 저는 고결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팬클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계속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100명 만들어지면 내가 팬미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만약 고교하고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 읽는다면 그 책 맞습니다. 자, 이와사키 야스미 맞습니다. 이와사키 야스미 거 맞나? 이 책이 2권으로 나와요. 2권으로 나오는데 1편을 읽으시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를 다룬 책이에요. 되게 중요한 하고 어려운 영역을 쉽게 알려주는 건데 지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굳이 모든 분들이 다 이걸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답변이 짧은데 명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긴 답변과 짧은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답을 짧고 굵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장황하고 길게 돌려 설명한다면 그건 제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답변이나 좋은 스승이나 좋은 배움을 찾으실 때 이 기준을 가지셔도 좋아요. 말이 장황하고 길고 은유하고 비유하고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거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길지 않아요. 장황하지 않아요. 항상 그런 부분들. 예, 수희님, 오늘부터 라방은 저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또 라방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라방은 30분이나 1시간 전에 인스타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알람 시청 같은 거 있다면서요. 그거 해두시면 제가 라방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을 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라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무엇을 주시던 간에 제가 최선의 좋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았죠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라방 후기 올리시고 스토리 공유하시고 그 좋은데 사진 좀 다 늙어가는 사람 신경 써서 좀 아무거나 올리지 말고 좀 이쁘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요즘 꽃이 너무 좋아요. 내일은 가까운 근처라도 꽃이 많은 곳에 뭐 굳이 사람 많은데 복적복적한 데 가지 마시고요. 네, 꽃을 좀 보는 시간, 꽃이 피어 있으니까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꽃과 함께 보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